서기 69년 로마 제국은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네로 황제가 자살한 이후 로마는 단 한 해 동안 4명의 황제가 연이어 즉위하고 몰락하는 유례없는 내전을 겪었다. 역사상 4황제의 해로 기록된 이 시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였다. 그는 오랜 군 경력을 지닌 유능한 장군이었으며 유대 반란을 진압하며 로마군의 신뢰를 얻었다. 결국 그는 황제로 등극하며 로마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고, 이후 플라비우스 왕조를 창건하여 20여 년간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닌 이례적인 배경을 가진 황제였다. 그는 정치적인 배경보다 군사적 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실용적이며 강인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그가 권력을 잡기까지의 과정은 피로 얼룩진 내전과 치열한 권력 투쟁의 연속이었다. 특히 그는 비텔리우스를 몰아내고 플라비우스 왕조를 창설하면서 황제 권력이 더 이상 혈통보다는 실질적인 군사력과 정치적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즉위는 단순한 황제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다시 안정을 찾고 장기적인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이었다.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콜로세움 건립을 비롯해 그의 정책들은 로마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플라비우스 왕조는 이후 제국의 강력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과연 베스파시아누스는 어떻게 황제가 되었고 그의 통치는 로마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그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자. 1. 혼란 속에서 떠오른 강력한 군사 지도자. 베스파시아누스는 서기 9년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 레아테 현대의 리에티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귀족 출신이 아니었으며 그는 철저히 군사적 능력과 행정적 수완을 통해 출세한 인물이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부터 군 경력을 쌓기 시작한 그는 칼리굴라 황제 시기 게르만 원정에 참여했고, 이후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서는 브리타니아 정복에 공을 세우며 명성을 얻었다. 이러한 군사적 업적은 훗날 황제 즉위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서기 66년 유대 지역에서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자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를 유대 반란 진압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신속하게 로마 군단을 정비하고 반란군을 철저하게 진압하며 전장에서 뛰어난 전략적 역량을 입증했다. 그러나 서기 68년 네로 황제가 자살하면서 로마 제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베스파시아누스의 행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네로의 뒤를 이어갈 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차례로 황제로 즉위했지만 그들의 통치는 모두 불안정했다. 특히 비텔리우스는 사치와 무능으로 인해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으며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이때 베스파시아누스는 기회를 포착했다. 이 황제 즉위를 위한 전략. 베스파시아누스는 서기 69년 여름 자신의 군대와 동방 지역의 지지 세력을 결집해 황제에 도전했다. 그는 이집트, 시리아, 유대, 다뉴브 지역의 군단을 규합하며 강력한 정치 군사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원로원과 로마 사회의 핵심 세력을 포섭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지배권이었다.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이자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이곳을 장악하는 것은 로마에 대한 강력한 협상력을 제공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집트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며 로마로 가는 물자 공급망을 장악했고, 이는 정치적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대신 부하인 안토니우스 프리무스를 앞세워 비텔리우스의 군대와 대결하도록 했다. 서기 69년 10월 두 번째 베드리아쿰 전투에서 베스파시아누스의 군대는 비텔리우스의 군을 완벽히 격파했다. 이후 로마에서는 시민들과 베스파시아누스 지지자들이 일어나 비텔리우스를 몰아냈고, 같은 해 12월 그는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다. 3. 플라비우스 왕조의 출범과 로마의 재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플라비우스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는 네 황제의 해로 불리는 극심한 혼란기를 종식하고 로마 제국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그의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재정개혁. 비텔리우스 시기에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로마 제국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적극적인 재정 개혁을 단행하여 황실의 낭비를 줄이고 세금을 강화하며 국고를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특히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는 체계를 개편했고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했다. 이 군사 개혁. 로마 군단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것은
베스파시아누스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그는 군대 내 부패를 척결하고 군단의 복지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군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황제가 군단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통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을 지지한 동방 군단과 다뉴브 군단에 대한 보상을 아끼지 않았다. 3도시 재건 및 사회 안정.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설 정책을 펼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콜로세움이다. 그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유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건설했으며 이를 통해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는 동시에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또한 베스파시아누스는 학문과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로마의 교육 제도를 정비하고 원로원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한편 황제 중심의 통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4. 베스파시아누스의 업적과 유산. 베스파시아누스는 서기 79년까지 황제로 재위하며 로마를 다시 강한 제국으로 만들었다. 그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통치를 통해 제국을 안정시켰으며 플라비우스 왕조의 기반을 확립했다. 그의 아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가 후계자로 이어지며 플라비우스 왕조는 이후 27년간 지속되었다. 그의 가장 큰 유산은 혼란스러운 내전을 끝내고 로마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재건한 것이다. 또한 군사 지도자로서 실질적인 통치 능력을 갖춘 황제가 로마를 이끌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이후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계승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황제 중심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시대는 단순히 한 명의 황제가 즉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새로운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의 지도력은 로마를 다시 하나로 묶었고 플라비우스 왕조를 통해 이후 로마의 황제 체제가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없었다면 로마 제국은 네 황제의 해 이후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의 즉위는 로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유산과 플라비우스 왕조의 의미. 베스파시아누스는 단순한 황제가 아니라 로마를 다시 일으켜 세운 개혁자였다. 그는 피로 얼룩진 내전을 종식시키고 플라비우스 왕조를 창설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도입했다. 그의 통치는 실용적이었으며 사치와 방종보다는 안정과 재건을 목표로 삼았다. 경제개혁, 군사개혁, 공공사업을 통해 로마를 재정비했으며 그의 유산은 이후 수십 년간 제국을 지탱하는 기틀이 되었다. 특히 그의 정책들은 후대 황제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황제의 자질은 혈통이 아닌 능력과 군사적 기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그는 이후 로마 제국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의 아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로 이어지는 플라비우스 왕조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며 로마의 황제권을 더욱 공고히 했다. 역사는 베스파시아누스를 로마를 구한 황제로 기록하고 있다. 그의 등장으로 로마는 내전과 혼란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금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단순한 군사 영웅이 아니라 로마의 미래를 설계한 개혁 군주였다. 훌륭한 통치자는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세우며 미래를 대비하는 법이다. 베스파시아누스야말로 이 말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황제 중 하나였다.